실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임팩트를 묻게 되면 본질적으로 창업자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하는가로 돌아가게 돼요. 그 창업자의 창업 동기가 이 사업의 비전이나 이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크기의 문제를 결정짓는다고 봐요. 우리 팀이 왜 이걸 잘할 수 있고 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남보다 왜 잘할 수 있는지 플러스 왜 하고 싶은지까지 초기 투자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힘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이 팀이 계속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상장하는데 평균 13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어요. 13년 후에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한때 창업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창업했던 사업 아이템들 혹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반출을 하곤 하는데요. 왜 나는 당시에 사업을 키우지 못했을까를 보면은 첫 번째 시장 규모를 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단적인 예로 100억 시장에서 1% 하는 거랑 1000억 시장에서 1% 하는 거랑 퍼센트주로 1%는 동일합니다만 사업의 규모는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트렌드를 탔다 혹은 이게 이 시장에 트렌드가 있다는 건 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자본이나 혹은 정부 보조금이나 투자 등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한국에서는 상장하는데 평균 13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어요. 13년 후에 내가 창업하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13년 후에 사회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소풍에서 일하고 있는 조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글에서 11년 정도 근무했고요. 작년 말에 소풍 벤처스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 두 번째는 제품, 세 번째는 비즈니스, 네 번째는 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그 문제가 정말 큰가? 두 번째 프로덕트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네 번째는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왜 이걸 잘할 수 있고 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남보다 왜 잘할 수 있는지 플러스 왜 하고 싶은지까지 초기 투자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힘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이 팀이 계속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시장이랑 팀인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한 30~40%씩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이 솔루션에 있어서 이게 되게 테크 헤비한 거면 팀 역량에서 기술력이 있는지, 이게 좀 테크보다는 비즈니스 세일즈로 해결해야 되고 빠르게 고객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저희 팀 역량에서 뭐 세일즈 역량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뭐 경험이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그리고 팀이 제일 중요하고 이 중요도와 그 안에서의 컨텐츠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투자자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첫 창업이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딱 그 겨울방학, 그게 한 2004~5년 온라인 컨텐츠의 가능성을 좀 보고 온라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그 웹 에이전시를 첫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창업을 할 때 이 소풍의 창업자이신 이재용 대표님께서 투자를 해주셨어요. 초기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좀 대기업과도 납품 계약을 맺고 주요 포털에도 납품을 하고 대학생이 느끼기에는 돈이 좀 잘 벌리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렇게 사업을 쭉 잘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이재용 대표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아무리 봐도 사업보다 투자를 잘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 사업은 지금 이맘때쯤 되면 훨씬 더 커져 있었어야 될 사업인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이제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1에서 10이나 100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0에서 1을 잘 만드는 것 같으니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은 0에서 1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일들을 잘 해온 사람으로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좀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소풍에서 임팩트 투자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들어가 있고요. 평화 같은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기후도 들어가 있고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풍은 기후에 최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단연코 기후야말로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고 기후로 인한 영향이
소득 등에 따라서나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면서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와 기술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후투자 혹은 기후테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CEO가 했던 말이 되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기후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후 투자는 당연히 글로벌 투자가 될 것 같고 기후 스타트업도 당연히 글로벌 스타트업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농현 태양광 솔루션 기업인 엔벨롭스의 대표 윤성입니다. 제가 원래 남태평양 피지에서 전 직장에서 한 3년 동안 파견 근무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남태평양의 남반구 최대 태풍이었던 사이클론 윈스턴이 피지를 강타를 했었습니다. 그때 도심지 같은 경우는 금방 전력이 복구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었는데 낙후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2년이 되도록 전력이 복구되지 않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였고요. 소외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보급해보자 해서 엔벨롭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 개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라서 야 피지 사람들한테 그냥 김치 이거 먹어봐 이거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아주 매콤하고 좋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 사업 개발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정의부터 그들과 같이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정 기술을 찾다 보니까 영농현 태양광이라는 솔루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농현 태양광 사업이 피지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이라는 큰 기후기금에서도 피지에 처음 승인한 기후 저감 사업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지역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2030년까지 매년 정부 예산이 15조 정도가 기후 영역에 투자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민간에서 분석하기로는 현 정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이 달성되려면 연간 15조가 아니라 연간 약 60조에서 70조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갭이 약 한 50조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이 갭은 다 민간에서 메꿀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후 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심지어 기후 투자 건수가 2022년에 2021년 대비해서 40%가 늘었어요. 기후변화 측면에서 지구온도 2도씨 상승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화석 발전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매년 거의 400기가와트 정도를 태양광 설치를 해야지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시장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400기가와트면 양적이라기보다는 돈적으로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한 400조 원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은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기술 개발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POC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양산이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투자도 대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들의 초기 안착 내지는 초기에 모델을 검증하는 것을 좀 더 촉진하고 그들의 효율성을 더 현격히 높여줄 수 있는 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배경 때문에 이제 임팩트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본사우루스 대표 최현준입니다. 카본사우루스는 모든 기업이 쉽고 빠르게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업용 원스톱 탄소 중립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창업 이전에는 에너지 산업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어요. 마지막 직장이 하나에너지였는데 거기에서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R200TF에서 실무 리더를 맡게 됐었습니다. 왠지 모를 근자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대기업에서 몇 천억짜리 사업도 리드를 해봤고 그런데 내가 조그만 회사를 못하겠냐?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제가 대기업에 오래 다녔으니까 문서 작성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를 막 정리를 했죠. 문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되지? 막
막막한 거예요. 위기에 봉착을 했던 거죠. 아, 내가 당장 뭐를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제가 주변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K-스타트업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날 또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자감 따위는 잊어버리고 같이 하자.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 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도 많았고, 특히나 소풍벤처스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창업가에 있어서도 네트워킹은 정말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풍 포트폴리오 사중에서 라오스에 할인이 되겠다라고 주창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도국, 기후취약 지역을 보는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업지 중에 하나라서, 그런 현지에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계속 사업을 기획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풍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글로벌 진출 기업, 그리고 기후테크 기업, 그리고 에그테크 기업까지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계속 같이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소풍의 대표를 2016년부터 맡기 시작했거든요. 16년, 17년 때만 해도 임팩트 투자라고 설명을 하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투자면 투자지 도대체 임팩트가 뭡니까? 아니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는 투자는 임팩트가 없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것이 2018년도부터 정부가 매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임팩트 투자 조합을 결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량 자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본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것 혹은 벤처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 내지는 사회 혁신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실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임팩트를 묻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 본질적으로 창업자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하는가로 돌아가게 돼요. 그 창업자의 창업 동기가 저는 곧 이 사업의 비전이나 이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크기의 문제를 결정짓는다고 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 거대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아주 효율적이거나 의미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이건 자연스럽게 큰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임팩트를 고려하는 투자나 창업 자체는 그 꿈의 크기 역시나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사업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계속 제시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다면적 평가를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서, 투자자로서는 임팩트를 고려하는 것이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